안녕하세요. 115만의 형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민대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 3 39화로 찾아왔고요. 오랜만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쉬었고 또 이제 분양 단지가 아니라 다른 영상들 많이 올려드렸는데 분양가 중개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단지로 선별 단지고요. 회천중앙역 8학원에 대한 영상입니다. 공고 영상입니다. 회천중앙역 하면은 아시는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양주 있죠. 의정부 북쪽에 있는 그 양주에 들어가는 양주 신도시가 있어요. 이 양주 신도시가 오른쪽은 옥정지구고 왼쪽이 회천지구거든요. 오른쪽이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의정부 탑석역 쪽에 들어가는 7호선 말씀드렸었잖아요. 탑석 프루지오 7 파크 7이었나? 그렇죠. 그 7호선이 여기까지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그 7호선 연장과 관련된 이 옥정지구라면 이쪽 왼쪽 회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덕기역 쪽에 들어가는 단지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에 1호선이 있어요. 근데 이 1호선에 덕정역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GTX-C가 들어옵니다. 삼성역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 덕기역과 덕정역 사이에 중앙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이제 1호선에 연결시키는 역이다. 즉 노선은 이미 있는데 역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회천 지역은 옥정이 7호선을 이용하는 데 용이하다면 이 회천은 수도권 1호선이 용이하고 또 하나는 이제 GTX-C가 있죠. 아무래도 GTX-C가 나쁘지 않은 투자 요소인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회천중앙 8억 얘에 대한 한 줄평은 일단 이런 겁니다. 고양이 안에 언어 유희를 좀 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양이 한자로 쓰면 묘자가 있죠. 고양이 묘자, 즉 묘하네라고 썼다가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별로 재미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단지가 뒤에서 살펴볼게요. 일단 선별단지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투자성은 기본적으로 있는 단지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일단 대단지 측면에서는 845세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0세대 이상을 대단지로 말했었는데 최근에는 8,900세대 정도도 대단지 들어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여하튼 어떻게 따지든 간에 작지는 않은 단지죠. 중규모 단지 중에선 큰 단지에 속하고 대단지에선 좀 작은 단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단지가 아니라 이런 신도시에 들어가는 단지잖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단지들에 비해서는 규모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에 들어간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얘가 특히나 핵심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GTX-C가 여기에는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회천에선 핵심이 될 것 같은 데가 되는데 그 덕정역이 여기 있어요. 위쪽에 있거든요. 즉 회천 신도시 전체로 봤을 때 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GTX역이 덕정역 주변으로는 물론 구축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구축들이 뜨죠. 회천 신도시에서 새로 들어가는 단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도보권에 있는 거 이렇게 한 4단지 정도? 왜냐면 이 덕정역에서 거리가 이 정도까지 한 600m권이거든요. 이렇게 4단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 입지가 사실 회천 신도시의 중심 상업지구가 여기예요. 북쪽에 아니라 이 중간 지역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연하게 표시돼서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는데 여기가 회천중앙역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중심상가 쪽에 들어가죠. 그럼 이 회천중앙역에서는 추후에 GTX-C가 개통됐을 때 한정거장 올라가서 GTX-C를 이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만들어질 회천중앙에 가까운 단지들이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회천지구에서 이 회천중앙역에 가까운 단지라고는 딱 2-3 단지 정도? 요거 2개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요게 바로 8억원이에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즉 덕정 쪽에 들어가는 4개 정도 단지를 제외하고 그 바로 다음으로 괜찮은 즉 GTX-C를 이용하는데 용이한 단지가 요 정도가 될 텐데 한 3개 단지거든요. 여기 8블록이랑 이번에 들어가는 회천 8억원 그 다음에 이미 분양한 로제비앙 요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 근데 얘가 제일 사실은 회천 중에서 가깝죠. 딱 봐도. 그죠? 요거는 LH 행복주택이고 거리를 재보면요 뭐 이쯤에 출구 놔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재면은 뭐 300m 이내다. 가까운 곳은 먼 곳도 한 400m면 충분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단지에서. 따라서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 회천지구 내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회천중앙역입니다. 1호선에 연결시키는 건데 따라서 얘는 뭐 역사만 건설하는 거니까 그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29년 예정으로 돼 있고 이 아파트가 28년에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뭐 입주하고 금방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1호선은. 그 다음에 이제 덕정역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TX-C가 들어오게 되는데 얘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31년 정도 보고 있는데 조금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생기긴 생기는데 다만 GTX-C가 생겼을 때 상당히 좋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수도권의 어떤 주택 가격의 판도를 바꿀 만한 게 GTX 노선이라고 그랬죠. 더군다나 11호 대책이 어제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 10월 16일을 찍고 있는데 11호 대책의 다이아몬드 형태로 토제 투기 과열지구가 한 번에 지정이 됐죠. 경기도권에 12개까지. 그랬을 때 아무래도 풍선 효과 뭐 이런 게 사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풍선 효과를 받을 지역 중에서도 GTX 노선들은 사실은 최우선적으로 받을 곳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풍선 효과 없다고 하더라도 GTX 노선이 뚫리는 곳에서 그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단지들은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단지로 선정한 거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이 회천중앙역에서 GTX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정거장 상당히 가까운 거리고 꼭 전철을 타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버스들 다닐 거거든요.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버스 타고 가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여기서 GTX 타면 30분 정도면 이제 삼성역을 끊게 되니까 나쁘지 않죠. 따라서 이런 측면들 대단지 측면에서 그렇게 빠지는 단지가 아니고 신도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교통 호재가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 하방 경직성을 갖출 단지. 회천과 옥정 양지구 다 따져서도 이 단지 정도면은 그 내에서도 하방 경직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곳들이 하방 경직성이 없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저희 회원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양주 신도시에 상대적으로 좀 더 하방 경직성을 갖출 수 있는 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필수 단지이기도 합니다. 일단 양주 신도시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사실 우리나라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21년 정고점대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이 가격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좀 이따 이제 확인해 보겠지만 그 측면에서 투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이나 이 부침이 있고 그 가격대에 따라 올라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 양주 신도시 투자하셨던 분들 그리고 뭐 실거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만한 곳이고 사실 양주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GTX-C라든가 7호선 같은 개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게 현실화됐을 때 어떤 가격을 생각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얘기할 수 있는 단지가 아닐까 해서 흐름을 파악하는데 필수 단지로 선정을 했고요. 기타 화제성도 있죠. 특히나 어저께 11호 대책이 나왔는데 이에 풍선 효과들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럴 수 있는 곳들이 대표적으로 이번 지정에서 벗어난 지역에 있는 신도시들 예를 들면 남양주에 들어가 있는 별내라든가 다산 그리고 지금 한창 분양하고 있는 왕숙 같은 곳들이 이런 곳에 들어가고 인천 쪽에 있는 신도시들이 전부 다 이번에 인천이 전부 다 빠져버렸으니까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런 것들 관심을 갖거든요. 얘도 북부 지역에서는 의정부 쪽과 더불어서 이번에 규제에선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 규제가 좀 더 될 수도 있겠죠. 예, 항상 그랬어요. 이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주까지는 아직 시간은 좀 남았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런 대책과 관련해서도 파악해봐야 될 단지가 아닌가 해서 선별단지 선정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이쪽이죠. 나름대로 저는 투자성이 없지 않은 단지, 있는 단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고 영상이죠. 일단 10월 20일 날 다음 주 월요일에 특공이 있고요. 21일부터 20일까지 1순위, 2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교통 좀 전에 말씀드린 회천중앙역이 1호선역이죠. 29년도에 개통 예정이고 얘가 28년 2월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럼 들어서 한 1년 정도 뒤에 얘는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얘는 뭐 노선이 있는 곳에다 역만 세우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는 위아래로 있는 덕정역과 덕계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1호선을 이용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집 앞 쪽에 도보 300m 이내로 들어온다. 29년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덕정역은 이미 있는 역인데 여기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TX-C가 31년 개통 예정이고 얘가 개통됐을 때 삼성역까지의 어떤 시간이 30분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TX-C를 이용할 수 있는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렇죠? 네, 신축으로 들어가니까. 자, 845세대고요. 이 중에 특공이 544, 일반이 301세대고 최고 29층 8개 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얘가 이번 주 금요일 날쯤에 아마 그랜드 오픈을 해서 지금은 모델하우스에서만 나머지 정보가 있고 홈페이지는 아직 정보들이 많이 없어요. 평면도도 없고 한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단지 배치가 1열 형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전부 판상형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라곤은 동양건설하고 라인건설인가 이쪽에서 원래 하는 브랜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파라곤을 잘 못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파라곤 특징이 이런 역 가까운 곳에다가 뭔가를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미사신도시에 최근에 가장 늦게 들어간 게 파라곤이거든요. 미사역 바로 앞에 들어갔는데 걔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미사역에서도. 따라서 뭐 브랜드 자체가 1급 브랜드는 아니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브랜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는 28년 2월 예정입니다. 얘는 이제 2년 6개월 정도 남았죠. 따라서 최근에 나오는 어떤 입주 대기 기간에 비해서는 한 2년 4개월 정도 남은 거니까 좀 짧은 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죠. 작은
마련에 있어서는 좀 긴 게 좋은데 얘는 짧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신축을 빨리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분양가가 아주 높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금 여력보다는 빨리 신축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더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재당첨 10년 제한과 전매 3년이 있는데 전매 3년은 뭐 어차피 들어가시고 나서 6개월, 7, 8개월 정도 되겠죠. 거주 의무는 없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은데 최근에 어떤 양주 신도시 흐름을 볼 때 투자 측면을 많이 생각하시고 들어가실 분들은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나름대로 투자 측면도 나쁘진 않다고 보긴 하는데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거는 분양가죠. 72하고 84 두 가지 타입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720 1층이 4.17억부터 시작해서 5층 이상이 4.45억에 나왔습니다. 얘는 지금 공공분양과 유사하게 지금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5층 이상을 하나로 묶어줬다. 최근에 봤던 왕숙 신도시와 비슷하게 이렇게 분양가가 책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상제 적용되고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 참여 공공분양과 유사한 스타일을 취한 것 같아요. 다만 좀 이따 보시겠지만 옵션에서 다릅니다. 84 AB형 두 가지가 있는데 A, B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 A형은 판상, B형은 타워형인데 얘는 전부 다 판상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차이가 뭐 대략 20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200만 원, 100만 원. A하고 B 타입 차이가 유사하게 나는데 4.87억, 4.85억 1층이 최고층은 A 타입이 5.18억, B 타입이 5.17억. 큰 차이 없죠. 100만 원 차이입니다. 실제로 평면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드렸습니다. 7형이 기본 분양가 4.2에서 4.5억 정도에 나왔고요. 84는 4.9에서 5.2억 정도에 나왔다. 양주 신도시의 기존 어떤 아파트 매매 흐름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싸게 나온 거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아까 고양이 안에 지금 묘한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죠. 그 요소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일단 확장비는 비싸지 않습니다. 분상제잖아요. 7형 같은 경우에 770, 84가 940이 나왔습니다. 에어컨도 싸게 나왔어요. 5기 기준 700. 즉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의 민간 참여 공공분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 개 합해서 1,500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왜냐면 옵션을 봤는데 7형이 대략 4,000, 84가 대략 5,800 나왔습니다. 저희 분양가 중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가전 제외하고는 선택이 있으면 가장 고급으로 다 때려박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 때려박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조금 비싼 느낌이 들죠. 사실 이거는 1급 브랜드에서도 물론 분양가, 기본 분양가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조금 비싼 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84에서 5,800. 그래서 여기서 의미나 써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야 될 부분, 투자와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평소에는 옵션 같은 거 자세히 설명 안 드리는데 얘는 좀 옵션이 비싸다 보니까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5,800원 조금 옵션 치고는 2급에서는 좀 비싸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뺄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 뺄 것들이 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중문은 안 했을 때 소음이 너무 심해요. 바깥쪽하고 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관 바깥하고 현관 특화가 있는데 A형 같은 경우에 A형 병이 현관 키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데서는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운물 천정이라든가 펜던트 조명, 신발장이 마감 카도 같은 거 하거든요. 미선택 시에는 그냥 신발장 한 개소만 들어가는데 이거는 생각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펜던트 조명까지 필요할까? 그 현관에 이런 생각하시면 이거 거의 500돈이거든요. A형 같은 경우에 이거 크게 안 하셔도 운물 천장까지 거실이 아니잖아요. 안 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신발장 하신 다음에 조명 같은 거 나중에 교체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셔야 됩니다. 벽 판넬이 있어요. 벽 판넬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최근에 나온 건데 벽지 말고 이런 판넬 같은 거 갖다가 시공하는 건데 호불호가 갈립니다. 전체 옵션 가격에서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 않아서 이거는 그냥 호불호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거고 포세린 타일이 있습니다. 바닥이 원래 기본은 강마루입니다. 근데 만약 포세린 타일로 교체를 한다. 그럼 520이거든요. 근데 이제 포세린 타일은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미관상으로는 마루를 더 선호하시고 포세린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저는 얘의 어떤 투자 가치,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는 내가 정말 여기서 오랫동안 살 거고 난 포세린이 좋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이것도 500돈인데 한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인데 운물천정이라든가 리니어 조명, 매립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뭐 하셔도 될 만한 가격. 왜냐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주방 쪽에 운물천정하고 주방 조명이 있거든요. 이게 180은 A형인데 B형은 여기가 430이에요. 근데 주방 쪽에 운물천정에다가 뭐 마그네틱 조명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실 쪽은 뭐 하시는 게 좀 더 예뻐 보이고 하는데 굳이 주방 쪽에 주방 조명도 쉽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골라서 예쁜 거 가셔도 이 정도 돈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트월이 있죠. 세라믹 타일로 아트월을 하는 건데 아트월이 한 400 정도 들어요. 350에서 400 정도 들어가는
들어가는데 아트월 미선택시의 그냥 벽지는 아닙니다. 타일이 원래 들어가주는데 이걸 세라믹 타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막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가성비 측면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게 저는 괜찮지 않을까. 나중에 이거 바꿀 수 있거든요. 나중에 정말 집값이 올랐다, 난 계속 여기 살 건데 집값이 올랐다면 그때 뭐 와트월 정도는 쉽게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거고, 돈도 이렇게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주방 가구가 있는데 주방은 그냥 다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그냥 아내분의 선택을 그냥 따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갖고 좀 줄이자 해봤다가 괜히 싸우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냥 다 해라, 좀 비싸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방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세요. 이런 건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라믹 상판 뭐 이런 게 조금 뭐 비싼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고급 수전 뭐 이런 거 들어가고 특수 싱크볼 들어가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 가격이. 물론 판단이 다르시고요. 가전은 제가 뺐습니다. 오븐 같은 거, 인덕션 이런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게 더 쌀 수 있습니다. 공구 때라던가 입주박람회 같은 데서. 자, 그 다음에 보조주방장인데, 이 보조주방장이 한 250돈 해요. 그러니까 보조주방장은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뭐 다용도시나 이런 데가 보조주방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주방 말고. 그래서 이제 보통 기존 주택들도 다용도실 쪽에 있는 베란다에다가 작은 싱크대 놓고 거기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생선을 굽는다든가 삼겹살 같은 거 굴 때는 나가서 굽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다 안에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래서 19 하이라이트 쿡탑이 들어가 주긴 하거든요. 보조 주방장 사실 230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있으면 쓸 것 같긴 한데 잘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활 패턴, 자신의 성향, 내가 게으른가 부지런한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내가 요리를 좋아하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거 여기 설치 안 하면 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 땅으로 쓰실 수 있어요. 뭐 수납이 부족하면 이쪽에다가 보조 주방장 대신에 수납장을 갖다가 나중에 넣으시고 쓸 수 있는데, 그 수납장은 이 정도 가격은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이거가 좀 그래요. 84AB가 1280만 원, 거의 1300돈이에요. A병 02. 여기 슬라이딩 도어에다가 벽 판넬, 시스템 선반, 화장대장, 등기구, 린넨장 이런 거 다 넣어주긴 합니다. 근데 1280이면 좀 고민해 보시면 합니다. 얘가 이 가격이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평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드레스룸이 작은 편이 아닙니다. 큰 편이에요, 상당히. 84 치고도 큰 편입니다. 그리고 파우더룸도 보통 84들에서 보면은 요게 84인데 지금 얘네가 지금 그걸 안 해갖고 다른 블로그에 있는 거, 혹시 이쪽 블로그 분이 이거 보시면 죄송합니다, 잠깐 따왔습니다. 아마 모델하우스에 있는 걸 찍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평면도가 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스마일경제라는 블로그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되면 삭제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이게 84인데 보시면 여기가 드레스룸이거든요.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넓어요. 지금 여기가 아마 파우더룸인 것 같거든요. A형도 이렇게 있고 A형이 이렇게 있고 B형은 조금 다른 타입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파우더룸은 공간을 이렇게 따로 빼주는 곳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84 치고 상당히 크게, 애초에 크게 나온 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쪽이겠죠, 드레스룸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 많이 나가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1300돈을 갖다 여기다가 때려박는다? 이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시스템 선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화장대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동까지 안 들어도 꽤 고급화시켜서 뽑을 수가 있거든요. 시스템 선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는 뭐 여성분들이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고민을 해보시고,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5,800 정도가 제가 옵션 계산인데 그 중에서 이거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습기는 이거는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뭐 드레스룸의 제습기, 근데 이거는 제가 가전을 일단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실 2에 붙박이장이 있거든요. 이 붙박이장이 이제 190, 200 정도 하는데, 침실 2면은 보통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걸 설치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한샘이라든가 이런 데 거 좀 비싼 라인으로 가면 좀 비싸긴 한데 안 비싼 놈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욕실도 2개잖아요. 2개를 합하면은 거의 300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게 일체형 하부장, 그 다음에 비대일체형 양변기, 그 다음에 고급 샤워 수전 들어가는데, 비대일체 양변기 같은 경우는 이미 양변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교체하는 건데, 사실은 보통은 기존 거에다가 비대만 구입해서 쓰시던가 아니면 구독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돈을 다 주는 것도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은 저는 사실은 듭니다. 세면기 일체 하부장 같은 경우에도 세면기 밑에 하부장이 있으면 나쁜 건 아닌데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환풍기 같은 것도 가전이기 때문에 뺐어요. 원래 기본 환풍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고급화 시키고 싶다 하시면 하는 거라서.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지만 꽤 많이 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하지만 저는 언제나 그렇지만 모든 단지는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고급 다 넣었을 때 바닥 포세린 깔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안방 드레스룸에 1302 했을 때 이 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 더해드렸습니다. 요거 앞에 1500에다가 72형은 4000 옵션이 있으니까 대략 5000 정도 더해드렸고 84 같은 경우에도 1500에 5800 하면 거의 7000 돈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7000 더했어요. 그 가격입니다. 따라서 이 단지는 요거보다는 1, 2천원 싸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그래서 다 때려봤을 때 나온 가격 얘가 중요한데 84 기준으로 5.6에서 5.9억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준 분양가 4.9억에서 5.2억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꽤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묘하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한 2천 정도는 빼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제하셔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금요일에 홈페이지에 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좀 전에 보여드렸던 모아 사진이 떠 있는데 전 타입 7이나 84나 공통인데 3베이의 3룸인데 판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폭 거실입니다. 뭐냐면 얘가 4베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거실에 창이 2개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는 여기 방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거실이 어떻게 됩니까? 좀 좁아지죠. 요 정도 선에서 사실 끊어서 여기 침실 이하고 여기 공간 거실 공간에서 일부를 갖다 빼내갖고 방 2개 만들어주면 그게 4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상 4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창이 4개잖아요. 대신에 방 하나를 크게 해주고 침실을 크게 해주고 거실을 광폭으로 얘 지금 7위가 아마 5m 84가 6m 정도 될 거거든요. 이 폭이 상당히 넓은 거죠. 광폭. 딴 데를 보통 4.5m 이 정도에 비하면 한 30% 정도는 더 넓은 건데 이 길이가 여기만 넓은 게 아니라 이 공간도 상당히 커요. 전반적으로 거실을 크게 뽑아줬다. 이 생활 패턴에 따라서 이거 7형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뽑아줬는데 이건 저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자녀들이 많은 경우가 적기 때문에 30평도 방 두 번째를 차라리 크게 애한테 하나 주는 거 이런 거 선호하실 수도 있어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게 아마 다용도실 쪽에 실외기실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요즘 보면은 안방 쪽에 실외기실 바깥쪽에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뭐 다용도실 쪽에 있고 84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하향식 피난구 지나서 A타입은 B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안방 쪽에 설치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크게 뺐다. 현관도 크게 뺀 것 같고요. 다른 단지의 어떤 평면도에 비해서 드레스룸도 크게 뺀 것 같고 여기는 안 써놨는데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현관 앞에 공용 창고 그건 세대 창고를 넣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문의해 보셔야겠지만 여하튼 전체적으로 평면도는 전 타입이 3베이 3룸 판상형입니다. 타워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84A나 B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내부 공간 구조에 따라 조금 달라서 아까 옵션에서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A형과 B형에 따라서 비싼 옵션이 비싼 옵션 공간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은 드레스룸 쪽이 좀 더 넓고 어느 쪽은 뭐 주방이나 다용도실 뭐 이런 쪽이 좀 더 넓어서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도 아직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 특화 설계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북카페 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금요일날 뜰 것 같은데 특별하게 뭐 고급은 아니더라도 평균적으로 들어가주는 것들은 아마 다 들어가주는 단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트니스 있다는 건 뭐 GX 할 수 있는 건 따로 있을 거란 얘기고 북카페가 있다는 거는 커피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것도 같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은 요망이 되고요. 현관 앞 공용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히 나온 거는 아직 없어서 다만 이게 지하에 있는 건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현관 앞 공용 창고라는 얘기는 현관 앞쪽에 수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평면도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보기에는 뭐 여기 현관 앞이면 요 공간들 정도인가?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뭐 이런 공간이 있긴 한데 그냥 정확히 문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더구나 지하도 아니고 현관 앞쪽에 공용 창고를 넣어준다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그 크기가 어느 정도는 돼야겠죠. 뭐 신발장만 한 거면은 큰 의미는 없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제가 빨간색을 냈어요. 주차는 정말 좋습니다. 1.58대 1.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이렇거든요. 1.58대. 지금 해천 쪽이나 옥정 쪽에 들어가 있는 단지들 중에서도 이 정도면 탑급이고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주차하고 커뮤니티를 중요시하는데 주차 1.58대면 좋습니다. 얘가 무슨 아주 대형 평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7284로 딱 끝나는 단지거든요. 근데 1.58대면은 전혀 모자라지 않을 거.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1.5대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했을 때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만점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교육은 해천 3초가 있고요. 여기거든요. 지금 파라곤이 보시면은 여기 초등학교가 있어요. 여기 아파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로제비앙. 따라서 이 초등학교 초품화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 좀 공원이고 녹지이고 이래서 거리는 200m급이거든요. 가까운 곳은. 따라서 뭐 초품화에 거의 가까운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는 지금
26년 9월 예정이기 때문에 28년에 들어가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얘가 회천초 3초가 맞겠죠? 왜냐면 다른 초등학교는 이쪽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3초는 아닐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아마 위치상 이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초품학급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어서 먼 중학교도 여기에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교육 여건은 나쁘지 않다. 그다음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신도시다 보니까 물론 지금 옥정 쪽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옥정 쪽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바로 좀 내려가면 의정부거든요. 의정부도 학원 잘 갖춰진 곳들이 있어요. 경기 북부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추후에는 뭐 여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기 중심상업지구에도 학원들은 충분히 들어와 주겠죠. 물론 초등학생 학원은 단지 주변에 다 들어옵니다. 중고등학생 학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육적 여건은 여기 양주신도시에서 그렇게 빠지는 곳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초등학교 가깝고 중고등학교 다 가깝고 학원과 이용도 이 양주신도시 자체 내에서 봤을 때 왜 빠진 곳은 아니기 때문에 편의성은 수변하고 회천 중심 상업지로 제가 써놨어요. 보시면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요거 천이거든요. 위성으로 보시면 그렇게 아주 큰 천은 아니지만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으로 산책로라든가 이런 거 당연히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조망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아래하고 위쪽에 10단지 행복주택하고 로지배양이 있긴 하지만 이쪽으로 들어가는 동굴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일단 수변,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구, 중심상업지구, 여기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바로 앞에 중심상업지구가 있는데 그것도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있어서 나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런 중심상업지구가 만들어지는 건 최근에 신도시 부정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면서 왕숙이라든가 이런 데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10년은 걸린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회천 쪽에서 중심상업지구는 얘네들이 다 들어가줘야지 어느 정도 갖춰질 거거든요. 근데 아직 분양 안 한 데도 있잖아요. 공동주택들. 그래서 얘네가 다 들어가는 시점으로부터도 한 5년 한번 물갈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상업지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대략 지금 기준 10년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본 조건을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다만 옵션 가격 때문에 분양가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뺄 것 좀 빼시는 게 투자 측면에서, 실거주 측면에서 그냥 다 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다 하시더라도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은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성비 봤을 때. 그래서 분양가 착하냐 적절하냐, 저는 선택을 잘한다면이라고 써놨습니다. 따라서 옵션 같은 거 선택을 잘 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건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변 매매가 분양가 비교를 항상 해드리잖아요. 그걸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얘가 회천중앙역이 덕정과 덕계 사이에 들어가는데 덕정역이 더 좋긴 해요. 왜냐면 GTX-C가 여기서니까. 근데 덕정 쪽은 지금 분양된 게 없어요. 들어간 놈은 당연히 없고 옛날 구축들이 있습니다. 여기 딱 봐도 가격대가 구축이란 거 보이시죠? 그렇죠? 따라서 얘네하고 비교한 건 의미가 거의 없고, 바로 하나 아래가 덕계역이거든요. 여기는 아파트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도 들어간 시점이 제가 여기 정리해놨지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23년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그렇게 많이 뜨질 않아요. 이제 딱 2년 지났어요. 입주한 지. 그럼 아직 팔 의미가 없죠. 세금도 그렇고 지금 현재 양주신도 전체적으로 가격 형성이 현재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일부 있는 거 그냥 조사했는데 의미는 사실 없어서 어딜 오히려 봤냐면 옥정 쪽을 봤습니다. 옥정 쪽. 즉 덕계 쪽보다는 옥정에 있는 애들을 갖다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옥정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7호선이 생깁니다. 물론 7호선의 효과와 GTX-C의 효과를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냐 물어보신다면 여기 저희 회원님들 많이 있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GTX-C가 좀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가격 올라가는 데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러면 이거 7호선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얘네들의 핵심이에요. 옥정 쪽의 단지들 요 정도 얘네들. 다른 단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역계설이나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옥정 중앙역이라는 이름들 붙어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가격을 딱 보면 일단 노선은 제일 가까워 보이죠. 어반센트럴 보시면은 17년도 들어가서 얘는 정고점도 확인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84년 보시면 최근 거래가 대략 4.5억, 4.6억, 4.4, 뭐 4.5억 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112 D타입 얘도 뭐 비슷합니다. 다만 4.9억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타입 보시면 최근에 5억 2천, 5억 1천 거래가 있습니다. 타입이 좀 좋은 것 같아요. 112B가 딱 올해 2건 4월 8월에 있었는데 5억 2천 정도. 따라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주 신도시 쪽이 정고점에서 내려온다면 회복을 못한 상태거든요. 정고점 확인해 보시면 6.2억, 5.98억, 즉 6억에서 6.2억 선이었던 것 같아요. 대략 5.9억 막 이렇거든요. 5.8억, 거의 5.9억에 가깝죠. 이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정리해드렸습니다. 얘가 얘예요. 그나마 이쪽에서는 준신축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되는데, 얘가 현재 4.3억에서 5.1억 정도, 5.2억짜리도 있긴 했어요. 평균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실거래고 정고점은 6억에서 6.2억까지 갔습니다. 그 옆에 18년도 1년 뒤에 들어간 옥정 에듀 서밋이 있어요. 얘입니다. 얘는 7호선 라인에서 조금 더 멀긴 합니다. 먼 건 아니에요. 사실 상대적으로 멀다는 거지. 한 500m권입니다. 근데 얘도 들어가서 제가 시세 확인을 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4.4억에서 4.8억이고 올해 정고점은 좀 거래가 잘 된 게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1년 차이 때문에 그랬는지 6.5억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간 걸로는 옥정 대박 노블랜드하고 옥정 중앙역 중흥 단지가
단지가 하나가 아닌데 걔네들이 있거든요. 21년, 22년 들어간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 여기 보이시죠? 옥정 중앙역, 중흥 S클래스, 센텀시티 3블럭과 1블럭이 있고 이쪽에 양주 옥정 노블랜드가 있습니다. 노블랜드 보시면 얘가 21년, 1년 일찍 들어갔는데 중흥 S보다는 84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들어서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5억 7천, 5억 9천 정도 있었고 다른 형도 보시면 비싼 건 뭐 6억 9천에 거래된 게 있는데 이건 뭔가가 있나 봐요. 여하튼 그냥 평균적인 거래 보시면 5억 3천, 4억 9천, 5억 5백, 5억 2천 즉 5억 좀 위아래로 되는 것들이 있고 A형 보시면 얘도 5억 4, 5천에서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얘도 정리해드렸습니다. 얘인데 5억에서 5억 9천 정도 6억 넘는 거래가 없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서 그런 거 한 두 건 있거든요. 그건 제외한 겁니다. 5.5억에서 5.6억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는 정고점이 7억이었던 단지 보시면 확인이 돼요. 7억 2천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7억 2천 그렇죠. 여기도 보면 6억 7천 9백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22년 들어간 옥정 중앙역 1블럭 3블럭이 좀 전에 있었잖아요. 얘네 둘인데 비슷해요 두 단지는. 그래서 정리를 그냥 해드렸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직접 확인하셔도 돼요. 4.9에서 5.4억인데 정고점이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 이건 정고점 그냥 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22년도 들어갔기 때문에 정고점이 있기가 좀 애매한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 노블랜드 이 7억도 21년도 들어가자마자 이제 고점 시기였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번에 8억원이 5.6에서 5.9억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쪽이 회천 쪽이 GTX C가 개통됐을 때 7호선이 먼저 개통은 돼요. 옥정 쪽에. 근데 C가 개통됐을 때 이쪽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회천 쪽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옥정 쪽에 있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들보다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옵션 좀 줄였을 때 나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얘가 나쁘게 나온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써놨습니다. 옥정, 회천 비교 평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옥정이 좀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회천 쪽에 나온 이 단지의 가격이 좀 비싸 보일 수 있는데 회천 쪽이 좀 더 날 수도 있다. GTX-C의 영향에 따라서. 그리고 이 파라곤 단지 위치 자체가 역에서 멀지가 않으니까 회천 중앙역에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옥정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단지들보다는 입지 거래도 조금은 낫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양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옥정분들이 요구를 하실 수도 있고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뭐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옥정분들의 판단이 오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회천에 들어온 GTX-C의 파급 효과가 좀 더 먼저 가격을 추동하고 그게 옥정 쪽으로 번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회천 중앙역에 들어가는 얘가 덕정역 쪽에 아무래도 좀 더 가깝고 GTX-C를 이용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가격은 이 옥정에 있는 이 단지들의 가격에 비교했을 때 또 하나는 이 옥정 가격이 떨어진 가격이에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양주시도자 전체적으로 정고점 대비 거의 30% 이상 빠진 가격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옥정도 오를 거거든요. 7호선 개통이라든가 30% 빠진 데들 중에서 지금 아직 안 오르고 있는 것들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 오를 겁니다. 정고점까지는 그리고 어렵지 않게 쉽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이 두 가지 측면 옥정과 회천 비교 평가에 따라서도 그렇고 양주신도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정고점 대비 좀 빠진 상태라는 걸 고려할 때도 나쁘지 않은 분양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입주 시점, 정확히는 2년하고 4개월 뒤죠. 입주 시점을 볼 때도 나쁘지 않다. 지금 가격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따라서 투자 가치 평가는 이렇습니다. 분양가가 GTX-C 이용이 용이한 지역들이 있어요. GTX-C 라인 따라서 그렇죠? 의정부 쪽이 있고 북부 쪽에서는 남쪽으로 가면 또 많은데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지역들의 현재 가격들을 최근 분양가 보셨으면 아실 거고 좀이라도 그 지역들에 대해서 아시면은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신축치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북쪽에 있긴 하지만 양주신도시가 덕정역 주변 단지 바로 다음 급지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GTX-C가 덕정역에 들어왔을 때 그걸 바로 다음으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이 여기 회천 중앙역 근처에 있는 단지인데 많지도 않아요. 요 세 단지입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두 번째로 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정고점 대비 상승 이전의 주변 시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도 부담이 적어요. 양주신도시가 전체적으로 21년 정고점 대비해서 한 30% 빠졌는데 그게 전혀 지금 올라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올라갈 차례가 됐죠. 사실 이번 11호 대책도 그렇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도 그렇고 양주신도시에 대해서는 전체로 한번은 뭐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쪽에 덕정 쪽도 이제 뭐 분양할 거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그거에 맞춰 나온 분양가이기 때문에 떨어진 가격이 이건데 그 정고점 가격보다는 훨씬 싸게 나온 거예요. 이 입지에 비해서. 그렇죠? 이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30% 떨어진 가격 대비해서 괜찮게 나온 가격이라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양주 신도시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들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의정부 공군택지나 아니면 이번에 많이 제가 소개드렸던 왕숙이나 진접투보다도 상당히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철도교통이고 그 중에서도 GTX-C입니다. 근데 그 GTX-C를 이용하기가 나쁘지가 않은 단지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양주 신도시의 좀 단점이기는 한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싼 측면이 있고 지금 더군다나 많이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신축 분양받는 거, 그 가격을 받는 거는 나쁘진 않다. 다만 추후에 이 물리적 거리가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거는 인지하셔야 된다는 건 말씀을 드린 거고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경쟁률 뭐냐면 최근에 이제 왕숙 쪽 경쟁률 보면 30대 1 정도 나왔었거든요. 왕숙이 이 양주 신도시보다는 물리적 거리라든가 이런 게 괜찮죠. 그죠? 거기도 GTX-B가 들어가지고 다만 GTX-B는 삼성까지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환승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여하튼 왕숙 쪽은 30대 1이 나와요. 그 분양가도 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문제는 거기는 경쟁이 30대 1이니까 되게 힘든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높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 더군다나 이쪽 경기 북부 쪽의 어떤 생활권이시던가 아니면 서울 북부 쪽 추후에 내가 삼성 쪽으로 출근할 건데 지금 내가 그쪽 직접 출근할 수 있는 곳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여기 GTX-C 들어오니까 여기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래가치는 이거죠. 뭐 딱 표준적인 미래가치는 GTX-C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요거 있어요. GTX-C가 들어오기 전에 덕정역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여기 얘네 아직 분양 안 했잖아요. 얘네들 분양가를 생각해보면 이게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거거든요. 그거 자체도 이 파라곤한테는 직접적으로 상승 요인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얘 분양가, 파라곤 분양가가 옵션에서 조금 묘한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높은 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변 하락한 시세에 맞춰줘서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미래가치가 나름 있지 않나. 그리고 GTX-C가 개통됐을 때 나쁘지 않은 분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줄 평을 해서 이랬습니다. 양주 신도시 내에서 선택할 만한 자리다. 현재 기준에서. 양주 신도시에 들어있는 옥정이라든가 기존에 들어있는 회천 쪽이라든가 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현재 정보점 대비 하락 상태에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싸게 나와준 거기 때문에 입지 자체는 지금 하락한 단지들보다도 좋은 입지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그 하락한 단지들의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얘는 나름 양주 신도시 내에서는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1급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이라든가 이런 측면 그리고 양주 신도시 자체가 신도시 중에서 가장 북부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그 불안 요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절대적 가격. 좋은 입지로 갈수록 분양가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분양가로 신축 들어가는 거고 이 입지에 들어가는 것 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수익도 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별단지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신 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세부사항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전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취합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영상이 조금 길어요. 저희 분양가 중기가 저희 쪽이 말하다 보면 좀 실수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너그러 양해 부탁드리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인 거 제가 회천 중앙역에 들어간 이 단지가 괜찮다고 평가한 건 어디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다르실 수도 있거든요. 생각이 개인 책임이란 거 항상 유념하시고 여러 정보 얻어보시고 투자를 부탁드리고요. 115년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가기 비례적 공식 단톡방을 아래 첫 댓글에 올려둘 겁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더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들어보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뭐 경쟁률이 어떨 것 같다라거나 3년 뒤에 얼마 오를 것 같아 이렇게 딱 물어보시면 그거는 답변 못 드립니다. 따라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답변도 드리니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다음 주에는 분양이 조금 없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11호 대책 나오고 나서 분양 준비했던 단지들이 약간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올해 안에는 나와야 되는 단지들 중에 꽤 괜찮은 단지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번째 영상이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를 오랜만에 보니까 또 울렁증도 있고 하여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